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브라이튼과의 FA컵 32강전 토트넘이 전술적으로 잘 준비된 팀인 브라이튼을 상대로 점유율에서는 4대6 정도로 밀리는 경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3대1 승리를 했죠.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 토트넘으로 이적한 쿨루셉스키와 벤탄쿠르가 데뷔전을 펼쳤습니다. 벤탄쿠르는 윙크스와 77분 교체되었고 쿨루셉스키는 모우라와 68분 교체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토트넘의 겨울 이적 시장, 루이스 디아즈를 놓치고 아다마 트라오레를 또 놓치고 유벤투스에서 폼이 좋지 않은 두 명의 선수를 어부지리로 영입했다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던 토트넘이었지만 그래도 세리A 최강 유벤투스에서 뛰었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꽤 많은 기대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었죠. 저희 미리네 라이브의 사견으로 벤탄쿠르의 데뷔전은 좋았다. 하지만 쿨루셉스키는 적응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는 토트넘에서 훈련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성공적인 데뷔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벤탄쿠르는 중원에서 홀딩과 꽤 괜찮은 키핑을 보여주는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토트넘의 공식 SNS 계정의 치프 에디터라는 셉 젠킨슨이 브라이튼과의 경기 후 토트넘의 파워랭킹을 게시했는데요.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파워랭킹이 5위다라는 게시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케인의 파워랭킹은 14위로 게시를 했죠.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케인의 랭킹은 더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시즌 초반 토트넘을 먹여 살렸던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되기 전 스카이스포츠 선정 EPL 전체 선수 파워랭킹 4등까지 갔었죠. 그리고 토트넘에서는 가장 많은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며 토트넘을 거의 혼자 캐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공식 팬 계정인 스퍼스 앱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토트넘의 공식 SNS 계정을 관리하는 셉 젠킨스는 브라이튼과의 경기 후 토트넘의 파워랭킹을 정리했다라며 게시글을 올렸고 스퍼스 웹에서도 이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은 임대간 선수와 매각된 선수들을 제외하고 랭킹을 다시 매겼다. 케인은 마지막 4게임에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며 보너스 포인트를 얻었다라고 말이죠. 사실 케인도 누누 감독 아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최근 폼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케인의 첫 번째 골은 오른발 인프런트로 강하게 슛을 때렸고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정말 케인다운 결정력과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잉글랜드 최고의 선수라고 불리는 케인은 14등인 거 저희가 크게 뭐라 할 것은 아닙니다만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5등으로 파워랭킹이 발표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보다 위에 있는 선수는 랭킹 1위 토트넘의 요리스 골키퍼, 그리고 2위는 데뷔전을 막 치른 벤탄쿠르 선수가 랭크되었죠. 3위는 로메로, 4위는 스킵, 5위는 손흥민, 6위는 모우라가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랭킹을 쭉 보다 보면 토트넘에서 데뷔전을 치른 클롭셉스키가 12등, 에메르송 로얄이 13번째, 그리고 케인의 랭킹이 14번째로 발표되었죠. 이 랭킹대로라면 케인은 토트넘의 베스트 11에 뽑히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탄쿠르 선수의 데뷔전에서 13분가량 뛰면서 벤탄쿠르 선수가 옐로카드도 받았지만 토트넘 선수들과 잘 융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활약의 포인트가 손흥민 선수보다 임팩트 있었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경기만 놓고 봐도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세 번째 골을 거의 혼자 다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슈퍼소닉 드리블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토트넘에서 믿을만한 수비수인 로메로가 복귀를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토트넘에서 3달 동안 로메로를 사용하지 못했었고 로메로가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경기를 치렀었죠. 이런 로메로가 파워랭킹 3위에 위치한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스퍼스웹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주전이긴 하지만 그냥 그저 그런 선수라고 보는 인식이 확실히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많은 킹 오브 더 매치에 뽑혔던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도 손흥민을 옹호할지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케인이 14위에 위치한 것에 대해서만 팬들의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케인은 지금보다 랭킹이 높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케인은 물론 지금보다 높은 랭킹으로 올려줘야지. 사람들은 누누 감독 아래에서 케인의 플레이를 잊은 것 같다. 그게 케인이 낮은 랭킹에 있는 이유지. 이 스코어가 의미하는 게 뭔데? 위에 대한 내용은 일부 토트넘 팬들의 반응일 수도 있고
파워랭킹 자체가 토트넘 팬 계정을 관리하는 한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던 활약에 비해 저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 공유드렸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시즌 중반 부임하며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질 수 있었던 토트넘을 극적으로 반전시키고 있는 콘테 감독인데요. 토트넘과 현재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승점 차이는 단 2점입니다. 요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그린우드부터 시작해서 호날두까지 아주 말이 많은 구단이죠. 토트넘이 맨유보다 2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남은 경기들을 잘 소화해야 된다면 4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토트넘은 이번 주 목요일 2월 10일이죠. 사우스햄튼과의 리그 24라운드 경기가 예정되어 있고 이어 울브스, 맨시티, 벌리, 리즈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와의 울브스, 그리고 리그 최강 맨시티와 격돌하게 되는 토트넘인데요. 토트넘이 상대적으로 약팀들을 상대로 승점을 차곡차곡 쌓아야 하는 상황이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해드릴 내용은 토트넘의 짠돌이 레비 회장이 콘테 감독을 정말 대단한 감독이라고 치켜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콘테 감독은 레비 회장이 대단한 감독이라고 하지 않아도 정말 대단한 감독은 맞습니다만 레비 회장은 콘테 감독이 지금껏 일해본 감독 중에 최고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레비 회장이 단 4개의 단어로 콘테를 평가했다고 하죠. 매우 열정적이고 매우 감정적이다 라고 말이죠. 이런 레비 회장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콘테 감독을 위해 통큰 투자를 해줄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임대를 간 은돔벨레와 로셀소를 모두 처분해야 그래도 그나마 좋은 선수들을 사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현재 토트넘의 스쿼드로 콘테 감독은 정말 최고의 전략을 짜서 토트넘의 남은 경기들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 달간의 부상에서 돌아왔고 로메로도 3달간의 장기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토트넘은 겨울 이적 시장 그 어떤 선수를 영입한 것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을지 사우스햄튼과의 경기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브라이튼전처럼 좋은 활약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퍼스 앱은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이 지난 경기들 얼마나 고전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매번 손흥민 선수를 저평가하고 있는 공식 팬사이트 계정이라니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